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요약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장 한국의 정보기구에 의해서 북한의 정보기구 13장 1절부터 요약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는 422페이지부터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정보기구의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 요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 대외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활동과 특선, 사이버전,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최고의 군사정보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총참모부 산하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미국의 CIA와 DIA, 러시아의 GRU, 한국의 국군사령부 국정원 일부 기능이 통합된 형태에 해당되고, 북한 체제 특성상 정보기관이면서 동시에 준군사 특작전 부대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조직통합 이후에 노동당 대외공작기구와 군정보 특수전 조직이 단일 체계로 이제 재편됨에 따라서 정찰총국은 북한 대남 공작의 컨트롤타워이자 최고위의 비대칭전 수행기관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죠.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보위국 같은 경우는 북한 내부의 방첩, 보안, 정치 사찰, 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군사 보안 기관입니다. 한국의 이제 과거 현재 방첩사령부 되겠죠. 이거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방첩사령부처럼 단순한 군 방첩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군 내부의 정치 통제와 체제 수호, 최고 지도자 친위 보안 기구라는 성격이 강하게 결합된 점에서 당군 일체형 통제 기구로 평가됩니다. 특히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 확립 이후에 보위기관은 군의 전문적인 정보 활동보다 사상 통제와 충성도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었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총정치국과 별도로 최우사령관 직할 통제기관으로 재조정되면서 권한과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무위원회의 그 산하 국가보위성은 북한 체제의 최고 수준 정치 보안 방첩, 대내 통제, 해외 방첩을 담당하는 핵심 권력기관입니다. 기능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구소련 KGB, 동독의 슈타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어떤 전형적인 체제 보유형 비밀 경찰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노동당 산하의 이제 통일전선부, 지금은 이제 이것이 명칭이 대적지도부로 바뀌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대적지도부, 그 다음에 당문화교류국, 그 다음에 39호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산하에 또한 사회안전성이 있죠. 치안, 주민통제, 주요 기관과 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찰 기능인데 경찰보다 훨씬 폭넓은 사회 통합 기능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사회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정보기구는 굳이 뭐 국내 정보 기관과 그 다음에 대남 해외 정보기관 나누면 이렇게 국내 정보기관은 이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을 이제 국내 정보기관으로 굳이 나눌 수 있고요. 대남 해외 정보기관으로는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 그리고 정찰총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찰총국이 1국은 육해상 정찰국, 2국은 정보종합분석국, 또 3국이 기술정찰국으로 해서 훨씬 더 강화되어서 3국으로 됐고요. 요 해외정보는 5국입니다. 5국이고 대적협상국, 또 후방전국, 이렇게 김정은 시대의 정찰총국이 편성이 된 것이죠. 북한 정보기구의 역사적인 특성을 배경으로부터 이렇게 알아보면요. 먼저 북한의 정보기관은 1945년 해방 이후에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 구축 과정에서 소련 정보기관을 모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강동 정치학원을 중심으로 남파 공작원을 양성을 했고 남도당 계열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이제 금강 정치학원으로 개편되면서 북한 정보기관에 조직적인 모체가 형성되었고 월북자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공작원이 난파되어서 대남 공작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조직은 정부 조직은 이제 노동당과 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고 2009년도 김정은 시대에서는 군정찰국, 당작전부, 그 다음에 대외정보조사부 등이 통합되어서 정찰총국을 만들이 재편된 것이죠. 현재 정찰총국은 대남공작, 해외정보, 사이버 활동 등을 수행하는 북한 최고 수준의 정보 및 공작기관이고 대외공작 기능은 별도의 문화교류 조직으로 문화교류국이 되겠죠.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국가전략은 이제 조선노동당 규약에 근거해서 한반도 전역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성격에 따라서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보기관은 이제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지원을 중점을 두는 반면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복 정권 안보 유지가 핵심 임무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일일 지배 체제로서 정보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 보위입니다. 동시에 남한 혁명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정은의 직책입니다. 김정은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로서 2016년 국무위원장에 취임해서 북한의 국가 원수로서 국가 전반을 통치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 김일성의 국가 주석,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체제를 계승한 최고의 국가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2011년도 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공화국 원수에 올라서 북한 전체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며 병력 동원과 군사작전을 지휘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자로서 2016년도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거쳐서 2021년 당 총비서가 되어서 당의 모든 정책과 조직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당을 통해서 국가정책과 군사정책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입법기관의 지위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형식상 국가 입법기관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관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기관도 김정은이가 국가와 당의 직책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각 분야별 이제 북한의 조직의 성격을 보면요. 당 조직의 기능은 북한 권력 구조의 핵심이 이제 조선노동당이 되겠죠. 당 대표자 회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강령, 규약, 채택,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이제 추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과 당 조직 운영, 규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 노선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사사업 전반을 당적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죠. 또한 국가 권력기구를 보면요. 국무위원장으로서 김정은은 북한의 국가 수반으로서 국가 전반을 통치를 하고 있고 주요 간부의 임명, 조약 비준, 폐기, 비상 및 동원령 선포 등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죠. 국무위원회는 이제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서 국방 건설과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 결정을 합니다. 군의 지휘체계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은은 북한군 전체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총정치군 군 내부의 당 조직과 정치 사상 사업을 담당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 지휘 등 군력권을 행사하고 국방부는 이제 군정, 군수, 군사외교 등을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의 그 권력 구조를 보면요, 조선노동당이 이제 국가와 군을 지도하는 당 중심의 당정 군 일체 체제이며 모든 정책과 군사 활동은 당의 노선에 따라서 김정은을 정점으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뭐 육해 공군 재래식 전력은 C4I와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고 특수전 부대를 활용해서 후방전환과 요인 암살 등의 비대칭 배합 작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 공군 전력의 상당수를 평양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해서 기습 공격 능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전력으로서는 이제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ICBM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대량 살상 화학 무기 보유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쟁 지성 능력은 노동조기군, 붉은 청년 건의대 등 대규모 예비군과 준군사 조직을 통해서 전시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기간 전쟁 지성 능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재래식 병력과 함께 미사일 특수전,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군사 전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북한군의 정보 조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노동당은 이제 북한 권력 구조의 핵심으로서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에서 당 노선 정책, 강령, 규약을 결정을 하고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결정과 내부 운영 규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군사 노선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총정치국은 군 내부의 당 조직과 정치 사상 사업을 담당하고 군 인사권을 통해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실제로 집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선노동당 대적지도부, 예전에 통일전선부 되겠죠. 통일전선부는 1977년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설립된 조선노동당의 대남 공작,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문화부, 연락부 등의 대남 선전과 공작 기능을 통합해서 조직되었고 남북한 대남 심리전, 해외 교포, 동작 등의 대남 전략을 총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그 대남 정책 기획과 남북 교류 그리고 회담 또 해외 교포 포섭 등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공작원 침투, 해외 포섭, 대남 연구를 수행하는 직할부서와 공작원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 등은 외곽단체가 되겠으며 또 이런 외곽단체를 활용해서 남북 대화와 해외 교류, 대남 선전, 통일 전선 형성을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 지도부는 남북 대화와 대남 심리전, 해외 교포 공작을 총괄하는 북한의 핵심 대남 정치 공작 통일 전선 기관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의 문화교류국인데요. 문화교류국은 1946년도 북노당의 서울 공작위원회를 모태로 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비밀 공작 기관이 되겠습니다. 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등을 거쳐서 김정은 시기에는 이제 문화교육으로 개칭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주요 활동 목표는 이제 공작원 난파와 지하당 구축을 통해서 남한 체제 전복과 혁명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간첩 양성과 파견, 남한 정보 수집, 사회 지도층 포섭, 친북 세력 지원, 통일 전선 형성 등의 공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이제 공작원, 교육기관, 봉화정치학원이죠. 연락소, 공작 장비 연구 조직 등을 운영하면서 공작 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무역 조직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문화 교육은 이제 간첩 양성, 난파, 지하 조직 구축을 담당하는 북한의 핵심 대남 비밀 공작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과
또 비자금 관리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무역 금융 활동을 통해서 외화를 이제 획득하고 불법 금융, 마약,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외화벌이를 이제 하는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제 북한군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육해공군 작전계획 수립과 군사작전을 지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정찰 조직을 통해서 전자정찰과 이런 사이버전 능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휘자동화군 이제 그 총참모부의 기술국으로 일부 흡수가 됐죠. 그렇지만 총참모부도 역시 지휘자동국을 일부는 유지를 하고 있고, 접근 와해 공작국은 이제 심리전 담당 부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및 심리전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보위국, 보위사령부에 대한 것인데요. 총정치국 직접 소송은 아니고 일단은 총정치국과 함께 일을 하는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서 총정치국의 일부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은 보위사령부, 보위국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김정은입니다. 이 보위사령부, 구보위국이라고도 하죠. 이 보위사령부는 초련 군정 보안기관을 기원으로 해서 북한군 창설 이후에 군 내부의 방첩, 정치 통제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서 현재는 총정치국 산하기관으로서 김정은의 직접 지휘 아래 군 내부 보안과 사상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이제 임무는 군 내부 및 간첩과 반체제 세력 색출, 그리고 군 범죄 수사, 처벌, 군 간부와 병력에 대한 정치 사찰과 사상 통제이고, 해외 반탐 활동과 탈북민 관련 공작 및 정보 수집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위사령부의 이제 조직은 정치부와 행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군 부대에 보위지도원을 배치해서 군 내부 감시와 수사, 도청, 미행, 해외 반탐 등 방첩 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따라서 이 보위사령부는 군 내부 방첩 사상 통제, 보안 수사를 담당하는 북한군의 핵심 군사 방첩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절 7항부터 해서 정찰 총국 페이지 432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